네, AI 칩 이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캐치한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지금 뭐 TPU의 출발점이 단순한 칩 개발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에 대한 위기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TPU의 역사와 또 모든 것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구글이 구글구글 거린다고 우물안 개구리가 아님을 이번에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엔비디아와 지금 구글의 싸움으로 지금 어떤 표현이 됐는데요. 마치 어벤져스의 시빌 워의 포스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멋있고요. 네. 자,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사실 이게 부럽습니다. 왜 부럽죠? 너무 부러운데요. 부럽죠? 지금, 이게 네. 어디 하나의 싸움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 누가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지금 이런 IT 씬, AI 씬의 어떤 주도주의 그렇죠. 역할만 바뀔 뿐이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뭐 그렇게 전개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네. 얘기 드릴 거지만 네. 그러면 결국 시가총액은 결국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 둘의 싸움에서 누가 패배한다고 해서 뭐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영화를 보듯이 재밌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벌써 2013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만약에 빌 에크먼이 이런 부분까지 봤다면 정말 전 사실 빌 에크먼을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빌 에크먼이 굉장히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우리가 말로만 행동주의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분은 진짜 기업에다가 자기의 비밀 요원을 파견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해서 물론 무너뜨리려고 한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다시는 이제 공매도를 안 치지만 요즘엔 마이클 버리가 치고 있죠. 자, 그런데 빌 에크먼이 결국 구글이 그때 오픈 AI 챗GPT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면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바3라 생각이 됩니다. 가치 투자자의 그 영역에서 빌 에크먼도 유명한 가치 투자자예요. 네. 근데 워렌 버핏보다 이 구글을 먼저 봤죠. 구글을 먼저 본 것이고 결국에 워렌 버핏도 따라갔습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먼저 투자하고 빅 버핏인 워렌 버핏이 나중에 따라서는 재밌는 장면도 연출됐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바3라 생각이 되고요. 2013년에 네. 구글의 경영진들이 미리 생각을 한 거죠. 12년 전 아닙니까? 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래요, 사실. 엔비디아 지금 17년 전에 유튜브 영상 조회수 8천만 회가 나온 거 있는데 모나리자 그림 그릴 때 GPU는 한 번에 팡 쳐가지고 그리잖아요. 네. CPU는 점 하나씩 찍고 앉아있고 스마일 그리는데 그 장면이 GPU의 어떤 지금 그래픽 카드를 넘어선 이 인공지능신의 어떤 그 대두가 되는 어떤 명장면이었던 것이고 2013년에 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모바일을 완전 점령했잖아요. 예. 애플의 iOS는 그쪽만 남아 있는 것이고 자, 3분 동안 구글의 음성 검색 기능을 사용할 때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를 늘려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맞죠? 네.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져서 그럼 이제 3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 30분씩 만약에 음성 검색 기능을 사용한다. 네. 그럼 이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어떤 이 용량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CPU랑 GPU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로 감당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 개발해보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간의 싸움이 여러 개로 개념이 정리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진영의 싸움으로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그렇죠? 칩을 만드니까요.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인 이 지금 구글의 어떤 진영의 싸움인데 그래서 그럼 하드웨어의 이 영역을 한번 침범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CPU나 GPU는 범용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CPU는 직렬로 하나씩 1, 2, 3, 4번을 해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고 GPU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제가 뭐 그 예전에도 예를 드렸잖아요. CPU는 현수인 강사님 혼자 그 문제를 푸는 거고 네. 10,000명의 수험생이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게 GPU다. 근데 어쨌든 간에 CPU나 GPU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니까 네. 구글은 조금 더 하나의 역할에 집중하는 칩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로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글 아니면 못하는 거였죠. 상상은 다들 한 거였죠. 이 당시부터. 야, 인텔의 CPU나 엔비디아의 GPU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칩을 만들면 어때? 지금 테슬라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돈과 규모의 경제가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지금 침범시키지 못하는 게 이미 생태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기 힘든데 13년도부터 몰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로서의 확장을 13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지금의 TPU고요. 네. 그거를 이제 ASIC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특화 직접회로.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작업만을 위해 설계된 칩이죠. 인텔의 CPU나 이 그 GPU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컴퓨터를 생각해 봅시다. 네. 컴퓨터에 인텔의 CPU와 GPU가 탑재가 되죠. 엔비디아의 GPU가. 거기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부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CPU나 GPU는. 그런데 이 지금 TPU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지의 작업만을 위해서 영양 집중하는 커스터마이징 칩을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자체 맞춤형 실리콘을 구축했습니다. 실리콘이 반도체의 기본 원료잖아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라인을 갖춘 게 벌써 지금 10여 년 전입니다. 지금 이게 꽃을 피운 거죠. 네, 이 맞춤형 실리콘이라고 이야기하신 ASIC 이게 이제 TPU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특화 직접 회로라고 이제 기본이 되는 칩의 어떤 기본적이죠. 아, TPU 단계죠.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 주셨고 CPU와 또 GPU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TPU와 GPU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는 제가 이제 어벤져스 아주 좋아해서 네. 아이언맨 같고 TPU는 배트맨 같아요. 뭐냐면 아이언맨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면 저기 무슨 우간다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고 또 미국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또 여기서 가고 네. 전 세계 일을 다 챙겨야 돼요. 네. 근데 배트맨은 어디서 일해요? 고담시라고 특정된 그 지역 그 도시만 책임집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GPU는 범용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TPU는 처음에 저기 구글이 그 탄생시킨 히스토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얘기 드렸잖아요. 네. 한 가지 능력만 발휘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TPU는 도메인 전용이에요. 아, GPU는 이제 범용 병렬 그게 프로세서.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GPU가 CPU랑 다른 점이 병렬 처리 능력이 있지만 아까 네. 모나리자 얘기를 했죠. 네. 모나리자 그림을 GPU는 한 방에 때려서 그립니다. 병렬 처리 능력은 있지만 그러니까 병렬이라는 게 뭐예요? 직렬은 이렇게 일렬로 서 있어서 번호표를 받고 1번부터 10번의 일을 하려면 1, 2, 3, 4, 5번, 9번까지 일을 끝내야 10번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병렬은 뭐예요? 옆으로 나란히 서가지고 한 번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처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힘의 역량이 분산이 됩니다. 근데 TPU는 단 하나의 이 역량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뭐 과학 시뮬레이션, 뭐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게 GPU인데 그래서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이 건축적 짐이라고 합니다. 건축적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싱, 뭐 스레드 관리 이런 게 우리 막 그 컴퓨터 느려지면 뭐 들어가서 막 보면은 무슨 막 뭐 관리하고 있잖아요. 캐시가 쌓이면 삭제하고 아시죠? 캐시 삭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되니까 TPU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TPU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어디서 역량을 발휘하냐면 네. 추론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LLM들, 대규모 언어 모델들, 제미나이라던가 챗GPT라던가 뭐 클로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데이터 학습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의 싸움이냐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질문을 던졌는데 느려지거나 대답이 엉뚱하면 바로 옮깁니다. 그쵸? 챗GPT 쓰다가 느려지고 대답이 엉뚱한 것 같으면 제미나이로 옮깁니다. 네. 근데 그 능력의 차이가 추론 능력이에요.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추론 영역에 접어들자 한 가지 영역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된 TPU가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 뭐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GPU가 아이언맨 그리고 TPU는 TPU가 고담시에서만 활약하는 배트맨입니다. 네, 배트맨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자, 지금 보면은 뭐 TPU가 반면에 이제 모든 수화물을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TPU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건 좋습니다. 이제 수년간 구글의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자사에서만 사용이 됐다가 이걸 이제 공격적으로 밖으로 확장하는 그런 상태죠. 지금 고객사 시설에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든 건 좋으나 성능이 뛰어나도 사실 이게 채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 전체로 퍼지는 속도는 좀 GPU만큼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또 기술이 아닌 생태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광범위한 채택을 지금 막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까 그 비유랑 연결해서 예. 얘기만 들면 되죠. 물론 DC 코믹스냐 마블 코믹스냐 틀려서 콜라보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고담시에서만 활약하던 네. 배트맨이 와가지고 야 나도 능력 뛰어나 어벤져스에 껴줘 이런다고 껴주나요? 안 껴주죠. 네. 왜냐면 이미 어벤져스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카르텔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배트맨, 슈퍼맨이 가가지고 야 우리 DC 코믹스에서 왔는데 우리도 능력 뛰어나 세계를 구할 수 있어 어벤져스에 껴줘. 안 껴줍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 좀 볼게요. 네. 전직 구글 클라우드 직원의 익명의 인터뷰가 있는데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GPU에 비해 달러당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TPU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현 AMD 직원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AI 가속기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근데 밑에 GPU에 비해서 크기가 30%, 전력이 50%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PU의 장점이 이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능이 좋네요. 예. 배트맨이 박쥐를 부르고 슈퍼맨이 망토를 펄럭이고 이런 능력이 보여줬는데 네. 어벤져스에서 안 받아줘. 왜냐? 네. 어벤져스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결성된 그 카르텔이 있다. 그게 뭐냐?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입니다. 이게 대학교에서부터 개발자들은 네. 이미 지금 오라클 회장도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대학은 필요 없다. 우린 고조를 뽑겠다. 오라클 회장에는 누군가 하여튼 고조를 뽑는다고 했어요. 네. 왜냐면 이미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아. 무슨 실업계로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걔네들은 이른바 일찍 진로를 결정해서 거기를 학습을 해요. 그럼 이미 쿠다를 어디서 배우냐면 대학에서부터 배웁니다. 네. 일찍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요. 그럼 이제 AI 엔지니어들이 탄생이 되었을 때 대학교부터 배운 쿠다 생태계에 거기에 다 젖어 있는데 네. 그거를 버리고 갑자기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개발 도구를 써가지고 AI를 개발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엑셀을 써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신생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한다? 안 써요. 엑셀이 워낙 뛰어나고 내가 계속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구글의 확장 능력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포인트가 발생된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지금 내부 워크로드에만 TPU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태계가 발전했고 아까 구글 클라우드 직원이나 AMD가 직원이 말한 대로 GPU에 비해서 TPU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다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자지배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뚫고 가지 못한다. 그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본 그림 있죠. 어벤져스의 11호 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장면 자체.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뉘앙스를 너무 젖어버리면은 이 GPU나 CPU, TPU가 어떤 하나에서 완전히 치우쳐서 승부가 갈리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자료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16개의 TPU와 16개의 GPU를 비교했을 때 저 ML 퍼프 트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 태아 때부터 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애기 인공지능부터 네. 어른 인공지능이 될 거 아닙니까? 학습과 네. 추론 상태를 통해서 그 상태를 다 파악해서 요 점수를 매겨낸 건데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TPU잖아요. 네. 파란색이 앞선 게 2개 있고 빨간색 GPU가 앞선 게 3개 있어요. 파란색이 앞선 게 2개 뭐예요 지금? 지금 첫 번째랑 레슨에 다섯 번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랑 예. 맨 끝에 트랜스포머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맞습니다. 이게 레슨넷이 이제 사진 이미지 분류고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분류랑 자연어 처리에서는 TPU가 성능이 월등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GPU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로 지금 언론에 계속 그렇게 물론 우리가 지수를 다루는 이 그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이 뉴스가 주로 그렇게 나가 버리는데 왜냐면 어제도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지금 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뭐죠? 구글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VS 대결로 그걸 좋아해요. 대결 구도를. 네. 자꾸 우리 그러잖아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막 싸움을 걸고 이런 건 아닌데 자꾸 트럼프 vs 버크셔 해서웨이를 붙인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을.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TPU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GPU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수가 저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제 완전히 구글의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부셔버리고 엔비디아는 저무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글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네. 네, 그걸 좋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엔비디아가 뭐 구글에 이렇게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